여러 번 추천드렸던 샤오미 1분기 실적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요 4월에 주가 낙폭이 컸습니다. 요인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요 기업 고유 요인이에요. 4월 3일에 그 SU7 모델에서 사고가 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가가 고점에서 한 40%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시장 회복과 연동이 되면서 빠르게 반등한 상황입니다. 또 펀더멘탈 흐름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게 매출 성장률이에요. 분기별 매출 YOY 성장률인데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지금 이게 대형주임에도 최근 분기가 44.8% 상승을 했습니다. 곧 리뷰를 더 드릴게요. 전년 대비 44.8% 네, 맞아요. 성장했던 매출이에요. 예. 엄청나네. 그리고 마진도 그 GPM 기준으로 지금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22.7% 찍었었는데 이번에 22.8%를 찍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마진율이 2.23%더 높아졌다는 건가요? 저 괄호 안의 숫자는. 괄호 안의 숫자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뭐 좋은 숫자 찍혔고 넷 마진도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사업부가 다양하죠. 이제 크게 스마트폰이 한 45% 정도 되고, IoT, 가전 쪽이죠. 가전이 한 30%. 그리고 2024년부터 시작한 전기차, 그러니까 스마트카 쪽이 이제 매출 비중이 한 17%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모든 사업부가 공이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스마트폰부터 보면 아무래도 성숙 단계에 진입한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더딥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0.3%포인트 올라서 14%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중국 시장 내에서 4.7%포인트 올라서 18.8%까지 올라왔고, 결과적으로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 1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도 뭐 오프라인 마켓 쉐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양이 오프라인 판매 점유율이 12.1%까지 또 3% 상승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상승이면 그래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좋은 거는 첫 번째로는 가전입니다. 대형 가전의 매출 성장률이 YOY로 113%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관신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수혜가 고가 가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수혜를 샤오미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전기차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전기차 제가 넣어놨잖아요. 보시면 전기차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8.9% 올랐다. 이 숫자의 의미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 센터가 전 분기 대비해서 또 18% 올랐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망 그리고 판매량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귀결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량을 보면 작년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단일 모델이죠. 현재까지는 SU7이라는 예전에 소개를 드렸던 테슬라 모델 3의 경쟁 모델로 나온 세단 모델입니다. 이게 판매량이 대박이 났죠. 월 3만 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월 3만 대면 이제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전기차를 내놓은 업체가 테슬라 모델 3를 바로 잡아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4월에 다소 주춤을 했죠. 왜냐하면 4월 3일에 사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무적인 거는 그 사람 3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의 뭐 그대로네. 네, 큰 영향이 없었죠. 그리고 5월에는 이 낙폭이 멈췄고 반등의 여지가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숫자가 당연히 더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는 게, 샤오미는 전기차 사업 시작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중국 내에 이 판매망이, 그러니까 매장 기준으로 300개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량이 상승할 룸이 충분히 많죠. 올해 판매 목표가
기존에는 30만 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3만 대씩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목표를 35만 대까지 올렸고 5월까지 이미 목표의 35%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형 호재죠. 이 YU7 모델이 공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SU7은 테슬라 모델 3 세단형을 잡기 위해서 출시한 모델이고, 이 YU7은 테슬라의 모델 Y SUV 모델을 잡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에요. 저도 이 모델이 나올 거라고 이제 알려졌을 때 그냥 SU7에서 껍데기만 바뀌었을 줄 알았어요. 뭐 성능이나 이런 것도 뭐 비슷하게. 왜냐하면 이 SU7 모델이 나온 게, 이 세단형 모델이 나온 게 채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가 된 이 SUV 모델은 시장 예상치를 정말 대폭 상회하는 괴물 모델이 나와버렸어요. 샤오미에서 정말 이를 갈고 준비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차량을 볼 때 보는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올해 2025년 최고의 화두는 중국 저가 자동차 시장에서의 자율주행 도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차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샤오미도 이에 대해서 매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 자율주행 차 안에는 자율주행 칩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이번에 제슨 토르 칩이라는 칩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 탑스라는 게 자율주행 칩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1초에 몇 조 번 연산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0탑스짜리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샤오미는 이번에 이 700탑스짜리 아주 최신 그리고 최고 사양의 칩을 탑재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 토르 칩을 탑재한 차량은 샤오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율주행 스마트카의 진심이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은 모든 트림의 차량에 라이다를 탑재를 했다.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SU7 모델, 즉 세단형은 이 총 3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샤오미가 폰을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일반, 프로, 맥스 이렇게 나뉘어요. 폰이랑 비슷한 구조죠. 기존에는 이 일반 모델에는 라이다가 없었고 프로랑 맥스에만 라이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4월에 사고가 난 모델은 일반 모델이었거든요. 즉 라이다가 없는 모델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오미에서 앞으로 우리 차 안전하게 사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차 자율주행 기술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트림에 라이다를 기본으로 탑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를 볼 때 또 중요한 이슈죠. 주행 가는 거리 853km입니다. 일반 모델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왕복 주행 가능한 그런 성능이죠. 그리고 충전 플랫폼도 최고 사양을 탑재를 했습니다. 800V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15분 만에 80%를 충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판매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것까지 판매량이 얹어지면 월별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커뮤니티에서 반응도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격이 막 싸진 않아요. 일반 모델 기준으로 30만 위안 이상이니까 한화로는 약 6천만 원 이상입니다. 샤오미가 이제 가성비만 내세우지 않고 프리미엄 가성비, 그러니까 프리미엄인데 가성비가 좋다, 이런 컨셉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보면 이게 프로산계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샤로산계 뭐 이렇게들 부르고 있고, 뭐 조금 짭 느낌이 나지만 6천만 원에 프로산계 느낌을 탈 수 있다면 기꺼이 사겠다, 뭐 이런 리뷰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내 커뮤니티나 미국 커뮤니티에서도 국내 진출하면 구매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외관만 보여드렸지만 이 실내 인테리어도 매우 훌륭합니다. 앞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 곡선형으로 아주 예쁘게 잘 뽑힌 모습입니다.
또 이번에 이 전기차 쪽에서 가장 제가 놀랬던 것은 이 마진율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 GPM, 이 회사 전체의 GPM은 22.8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동차 쪽 마진만 보면 23%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주요 전기차 업체 마진율 비교해 드릴게요. 테슬라 16%, 샤오펑 15%, BYD 20%입니다. BYD 20%.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지? 1년에 몇백만 대씩 팔아제끼는 BYD보다도 지금 마진율이 더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전전 분기, 전전전에는 한 20% 나왔다가 최근에 판매량이 좀 줄어드니까 이렇게 마진율이 줄어든 거라 요거보다는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다고 보긴 해야 되지만 어쨌건 작년에 처음 전기차를 생산하고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샤오미가 이미 23.2%의 매출 총이익률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샤오미의 제조 효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YU7까지 생산이 되고 현재 증설하고 있는 북경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전기차 쪽에서 공헌 이익이 막대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할게요. 와, 근데 이것만 보면은 현기차의 전기차는 암울한 수준 아니에요? 암울하죠. 또 현기차 최근에 울산에 있는 전기차 라인 지금 가동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어, 이제 전기차 쪽 GPM만 따로 떼주진 않지만 뭐 한 자릿수 네. 겠죠. 뭐 현대차 자체가 매출 총이익률이 그쵸, 뭐한 한 자릿수니까 뭐 이- 암울하죠. 이런 거 보면 놀랍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번 이 숫자 보고. 사실 이 전분기에 20%도 매우 놀라운 숫자거든요. 이미 초기 사업자인데 이렇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쪽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 사업부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멀티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 SOTP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CT에서 밸류에이션 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스마트폰이랑 가전 그리고 인터넷 쪽에 25.5배 P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생테크 지수 선행 P가 15에서 20배 정도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수 대비해서 이 샤오미라는 회사는 성장성도 좋고 최근에 내러티브 좋고요. 그리고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죠. 그 레이진 CEO가 중국 내에서 스타예요. 약간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랑 샤오미에 대한 충성 고객이 많은데 화웨이는 약간 국뽕 컨셉 느낌이고 물론 기술도 훌륭하지만 샤오미는 약간 애플 같은 그런 뭐 매니아층이 탄탄한 그런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시 25배 정도는 수긍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EV에는 이 PS 멀티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5배를 줬는데 저 이 정도는 사실 조금 낮게 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아 자동차 산업 평균이 1.3배 그리고 중국의 어떤 스마트카 브랜드인 샤오펑이 PS로 이미 2.7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줬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1.5배 기준으로 해도 2026년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했을 때 72불 정도가 나옵니다. 저 1.5 곱하기 PS라는 게 일단 1년 매출의 1.5배를 한 게 시총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적정 시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EV 네. 사업부에.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예상 매출의 1.5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요거 제가 어제 붙여놓은 거니까 오늘 지금 6월 3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3%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54불, 53불이라고 치면 72불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중학개미들, 그러니까 중국에도 투자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중국 쪽에 대한 수급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또 이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 상위에도 샤오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중국 내에서도 젊은층 중심으로 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관 유입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러티브, 실적, 밸류에이션, 수급 요인 모두 이 주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매수 의견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